전에 어떤 문제집을 풀었는지 선생님이 모르니까 우선은 그냥 적정한 걸로 했어요. 선생님이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너무 쉽지 않은, 너무 어렵지 않은 그거 접근한 건데, 만약에 이제 그런 사람도 있죠. 나는 선생님 무궁화 세 개는 못 풉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끔 그런 문제 있거든요. 얘가 생각할 때 무궁화 세 개인데 내가 풀면 쉬운 것도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고3들이랑 내가 예전에 무슨 시험을 한번 해보냐면 고2, 고3이 있는데 수준이 비슷해요. 근데 둘 다 배웠어. 고2도 수원수까지 배웠다고 생각하고 고3도 수원수까지 다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런 다음에 문제집을 만들어서 나눠줬는데, 그러니까 둘 다 두 번 다 시험을 한 거예요. 고3은 비슷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문제집을 이렇게 날짜를 두고서 시험을 봤는데 위에다가 모의고사 유형 이렇게 써서 준 거, 그 다음에 숫자 바꿔가 문제 바꾼 다음에 내신 대비 이렇게 줬어요. 2학년도 진짜 비슷한 문제로 내신 대비 모의고사 이렇게 줬어요. 비슷한 난이도의 시험인데 뭘 더 잘 봤을 것 같아요? 내신 대비를 잘 봤어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생각의 차이.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안 읽어. 근데 별이 3개예요. 무궁화가 3개야. 난 이거 못 풀어. 그냥 넘겨요. 패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이거 표시를 보고 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가끔 2개짜리인데도 안 풀 때가 있어요. 이거 보여? 2개짜리 안 풀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예요. 같은 문제라도 모의고사 기출이야라고 하면 근데 저는 못 풉니다. 내신 기출이야 풀어볼게요 하고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니까 도전을 많이 해보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캠파를 늘리려면 도전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길을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장수이가 그러시면 안 되는데 저 선생님이 뭔가 할 거 아니야. 들어가서 수업은 안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누가 사고력이 뭐냐고 물어보면 선생님 잠깐 소개를 안 했죠. 선생님이 수학과 출신이고요. 수학교육대학원을 나왔고 임용고시도 받고 그 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학교는 나랑 안 맞아 하고 때려주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때도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고 좀 잡다한 일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중간중간에 잔소리도 많고 그런 경험담을 되게 많이 얘기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 학원에서 수시 컨설팅을 맡고 있어요. 대학 갈 때 나중에 선생님한테 듣지 않더라도 나중에 딴방 갈 수 있잖아요. 딴방 가더라도 수시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이러면 선생님이랑 쳤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그리고 웬만한 선생님은 큰 변화가 없으면 내가 1년 때 맡으면 계속 데리고 올라가요. 딱 한 가지 나눠지는 건 문과냐 이과냐예요. 내가 그게 문과를 맞느냐 이과를 맞느냐 그 차이. 2학년 때 3학년 바뀔 때. 그래서 이제 그 차이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하다?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자꾸 이러다가 딴기로 가면 멈춰주세요. 선생님이 잠깐 다시 수업하셔야 된다고 잡아주셔야 돼요. A께서 누군가 총대를 내야 돼. 이런 수업 진도 못 나가. 아무튼 그래서 사고에 대한 얘기가 뭐냐고 물어보면 딱 이렇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야기할게. 막 시골에서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놀면서 큰 애가 있어요. 산에도 막 다니고 뒷산도 막 가고 이런 애가 있고, 한 명은 엄마가 태워준 차만 탔던 애가 있어요. 정류장에서.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비교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길을 잃었을 때 막 돌아다니는 애는 어떻게 해서든 돌아다니다가 길을 찾아와요. 근데 엄마가 항상 태워주는 애는 어떻게 돼요? 내가 가던 길밖에 몰라요. 특히 엄마가 차던 그 장소밖에 몰라요. 이 차이가 뭐냐면 내가 항상 풀던 방법이 부지식하면 수학은 늘질 않아요. 이렇게 틀려보고 저렇게 틀려보고 이게 안 되면 다른 방법 찾아보고 이 방법도 풀어보고 해야 돼요. 그래야 캐파가 커져요. 안 그러면 나중에 신유형이라던가 변형된 스타일 좀 어려운 거 추상적인 거 할 때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1학년이니까 얘기하는 건데 3학년 때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3학년은 이미 다 길이 만들어져 있고 굳어 있어요. 안 바뀌어요. 선생님 3학년 잔소리 안 해요.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내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봅시다. 수업하세요. 집합. 질문. 집합이 뭐예요? 책 보지 말고. 뭐 물어보면 안 돼요. 고민하세요. 뭐 물어보면 다 이거잖아. 책이 뭐 다 써있어요? 머리에서 나와야지. 들은 대로 괜찮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으는 거예요. 모으기. 뭐 모아요? 그냥 막 모아요? 이거 하나 놓고 이거 하나 놓고 돼요? 안 되죠?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 조건이 뭐여야 되냐면 객관적이어야 돼요. 쉬운 건 나중에 스킵할 거예요. 중요한 건 정이니까. 잔소리하면 안 되는데. 그만해. 수업할게요. 자꾸 딴 생각이 그 객관적이라는 건 뭐야?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국어적인 거죠. 객관적인 거. 그러니까 누가 이 단어를 들어도 똑같이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모으는 거랑 내가 모으는 거 다르면 안 돼. 그럼 객관적인 거 아니야. 주관적인 거야. 연예인들 딱 모아놓고서 이쁜 연예인을 모아라라고 하면 선생님 입장에서 이쁜 연예인이 있고 본인들 입장에서 이쁜 연예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부집함이 있겠죠.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객관적이다라는 건 그 누가 선택을 하더라도 똑같이 모아야 되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조건은 모아야 돼요. 맞아요? 저게 집합의 포인트예요. 집합은 교육과정이 좀 잘못됐는데 원래는 1학년 초기에 배우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학기 때 배웠죠? 1학기 때 배워서 그 집합 때문에 만들어졌던 문제들이 갑자기 집합을 배우는 그 이 뒤에 나와요. 그 멘붕이죠. 이거 상인데? 그러니까 집합을 배웠으니까 상 문제를 집합에다 집어넣어서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선생님이 집합 문제는 1학기 때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한 8년 전에 그랬어요.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집합을 배우고 나면 수학의 모든 표현들이 집합과 명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말들이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1학기 때는 할만하다가 2학기 이후로 특히 2학년 올라가서 수학수트 하면서 선생님 말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본인이 책을 많이 안 읽는 것도 있지만 얘네 때문에 말을 되게 어렵게 한다고. 그래서 집합 배우고 나면 짜증나는 일이 좀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학년 공부 안 하는 반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제발 부탁인데 시험 못 봐서니까. 그런 얘기는 안 되지만 시험 못 봐서니까 집합 명제는 하고 가야 돼. 이게 뭔 뜻인지는 알아야 돼. 나중에 본인이 진짜 공부하고 싶을 때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잘 들어주시고 원소 알죠? 자 소문자 디테일한 건 안 해요. 이거죠. 속한다 포함된다? 속한다 포함된다.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 너무 쉽니까? 지금 책 못 보고 있지 내가 아까 얘기해서 보고 싶은데 속한다 포함된다.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아는 건데 얘기가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게요. 속한다예요. 포함된다 아니에요? 포함되는 어디? 부분집합. 왜? 저게 명제가 나오면 틀려요.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A는 A에 포함된다고 하면 오케이 하고 동그라미 쳐 나와요. 시험 때 가서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왜 틀렸어요? 그러고 얘기해요. 안 돼요. 속한다예요. 헷갈리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 짝대기 있다. 속 짝대기 있다. 속 짝대기 있다. 속한다. 예요. 이런 건 틀리지 마.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다 아는 건데 별거 아닌 거에 꼬투리 잡혀서 틀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특히 1학년 때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들 되게 많아요. 조심. 됐죠? 밑에 부분집합에는 포함된다. 예요. 집합의 표현은 원소에 달고 조건이 있고 벤다의 그래. 이건 알죠? 알고 계시죠? 원소 달고 그냥 참 날아가는 거. 자, 조건제시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원래 그거 거기 있구나. 몇 년생이지? 몇 년생이지? 06? 그 왜 물어봤냐면 이제 선생님 교육과정의 계약 그 대여사 아니까 한 8년 전 아니다 10년 전이고 9년 전에는 집합이 중학교 때도 있었어요. 중학교 때도 집합을 그냥 되게 간단하게 배우고 봤었어요. 중학교 2학년인가? 되게 근데 그게 이제 수학이 쉬워져야 된다라는 가정하에 중학교 때도 다 빠지고 여기로 딱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합 처음 할 때, 그 다음에 처음 할 때 야 다 알지라고 하고 어려운 것만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은 집합을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다 보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그 집합 처음 배울 때 몇 번 배웠지 이거? 집합 2번 정도, 3번 정도 했죠. 처음 배울 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 아 쉽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 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수학은 원래 그래요. 개념이 쉬우면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원래 어려우면 어려운 거. 그러니까 결론 다 어려운 거죠.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됐죠? 조건제시법을 할 거예요. 근데 얘가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앞으로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는 집합일 거예요. 자,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집합이에요. 여기 써있고 바가 있죠. 얘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쪽에는 조건이 들어갈 거고 이쪽에 모을 거, 원소. 그럼 무슨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저 조건을 만족하는 애를 여기다가 뭐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A라는 집합에 0하고 1하고 2가 있어요. 돼요? 그러면 X라는 집합을 그냥 간단한 거야. A 더하기 B라고 할게요. A랑 B는 A의 원소. 자, 원소 불러봐. 뭐 나와요? 0 나와요? 안 나와요? 대박 사고요. 진짜 안 나와요? 놓지 마요? 너무 지금 다들 이랬는데? 완전 놀랐는데? 안 넣을게요? 넣었다는 큰일 나겠는데? 진짜 안 나와요? 괜찮아, 안 넣어도 돼? 알았어, 안 넣을게요. 일단 가로 띄고 찝찝하죠? 자, 1 나와요? 그쵸, 0하고 1이랑 더하면 나오죠? 니네만 놀라면 나도 놀랐어 지금. 많이 놀랐어 지금. 살짝 충격 먹었어요. 그래서 순간 머릿속에 뭐가 지나갈게? 교재를 바꿀까? 2 나와요? 대답하기 힘들지. 또 대답했다가 선생님이 또 나오죠? 3 나와요? 여기 마지막에 또 문제네? 어떻게 닫을까? 일단 띄워서 할게요. 큰일 났네. 네. 그럴 수 있어요. 이제 하면 되죠. 시험 때가 아닌 게 어디예요? 0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원소라는 건 같은 걸 끄집어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0과 0이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2와 2가 들어가면 4가 나옵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A에는 원소 2개 가져다가 더해서 원소로 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소는 겹치는 건 한 번만 쓰죠? 알고 계시죠? 1을 2번 쓰진 않아요. 맞아요? 놀라는 가슴을 진정하시고 같이. 자, A 곱하기 B, A, B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는 맘 편하게 0이라고 외칠 수 있잖아요. 네, 0은 뭐랑 곱해서 0이니까 좋아요. 1 나와요? 여기 또 살짝 고민되죠? 아까 내가 방금 된다 그랬잖아요. 1 곱하기 1 돼요? 네. 3 나와요? 2도 얘기도 안 하고 2는 당연히 나오겠죠? 4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안 써주겠지. 당연히 니 보고 구하라고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겠죠. X랑 Y의 포함 관계를 구하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점점 더 어려워져요. 이 문제가. 이 조건제시법이 별거 아닌데 조건제시법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면 여기 조건이 더러워지고 여기에 어떤 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원소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제시법을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뒤에 가면 갈수록 앞으로 저는 조건제시법에 대한 명제에서 시작을 하는 것들의 문제를 많이 줄 거예요. 왜? 너 이제 명제 배웠잖아. 아니, 집합 배웠잖아. 이런 식으로 해요. 됐죠? 네, 이런 포인트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확인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시죠. 다음. 벤다이어그램 뭔지 알죠? 자, 벤다이어그램 안에 점 찍어요? 안 찍어요? 안 찍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놀라겠지? 찍나? 선생님 많이 흔들리면 안 돼. 나 원래 낚시를 잘해. 그런 적도 있어요. 끝까지 풀어요. 네, 저 지난주 고상 수업 할 때 끝까지 다 풀어요. 중간에 틀렸거든? 중간에 틀리고 내가 이렇게 멈춰 계속. 잘 풀었지? 다 보니까 조금 하고 한 명 졸면서 보니까 똑같아. 이건 끝까지 풀어요 진짜. 끝까지 풀어요. 고3 문제 저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풀거든요. 한 문제가 심지어 중간에 지우기도 해야 돼요. 못 지우겠어. 왜? 저기 틀렸거든 분명히. 애들 다 풀려고 해서 내가 그냥 소리 질러요. 장난이지 나랑? 이렇게 얘기해. 그럼 애들이 자다가 계속 왜요? 이렇게 찾아 하고 선생님 나갔어. 틀린 데 찾아 5분 줄게 하고 나가서 이제 따지다가 딱 들어오죠. 찾은 사람 손 들어요. 7명 있었는데 많이 안 와요. 3명만 찾고 나머지 4명 못 찾았어. 숙제를 물고서 5개 던져줬어요. 열받아가지고 다음 주에 다 풀어. 조심하세요. 선생님 낚시 잘해요. 중간중간에 질문할 때도 그래요. 나의 표정에 너무 놀라지 말고 같이 놀라면 어떡해. 덤덤해야지. 아
낚시구나. 낚시가 아닐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시고. 맞았는데 틀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긴장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정의는 중간중간에 계속 물어봅니다. 정의는 중요하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대학원 다닐 때 그 공대를 가거나 아니면 수학과 관련된 과를 가면 면접을 볼 때 신청 면접을 할 때 수학 질문이 하나씩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꽤 옛날이라는 얘기죠. 아무튼 그러면 교수님이 선생님과 교수님이 들어가시거든요. 옆에 이제 서 있어야 돼요. 항상 조교는 그런 거니까. 근데 질문이 몇 거 같아요? 뭐 지금 우리가 배웠겠네. 수치 배웠죠? 안 배웠어? 뭐 수치 한 번 아니에요 여기? 어디까지? 수원까지 했어? 수원 했어요? 아 그래? 한 사람 있고 안 한 사람 있구나. 여기까지 다 했어요? 뭐야 이거 뭐 파가 달라요? 어디서는 끄덕끄덕하고 어디서는 이렇게 눈을 들이고 왜 그런 거야? 이거 들었는데 확실하지 않다 이거예요? 괜찮아요. 내가 지금 선생님이 2학년 때 하고 있는데 걔네들 내가 1학년 때 몇 번 시켰는데도 2학년 때 가서 다시 해주세요 하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뭘 물어보냐면 미분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럼 미분 할 줄 아는 사람은 있겠네. 여기서 배웠으니까. 미분은 다 할 줄 알거든요? 근데 미분이 뭐냐고 물어보면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제대로 대답할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런 거 물어봐요. 물어봐야지 이러니까. 원이 뭐예요? 설마 동그랗게 가고 이러진 않겠죠. 원이 뭐예요? 같은 거리는 현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여기가 오,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런 거 물어봐요. 진짜. 근데 대부분 다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저런 정의를 중간중간에 계속 물어볼 거니까 대답을 하세요. 은근히 말을 하면 더 잘 남아요, 본인한테. 공부할 때도 이렇게 약간 미친 사람처럼 얘기하면서 다 쓰는 거예요. 오감을. 먹을 순 없잖아. 먹을 순 없으니까 듣고 얘기하고 보고 말하는 것까지 하면 습득이 좀 더 빨라요. 자, 집합의 종류에는 유한이랑 무한이 있잖아요. 큰 얘기를 하나 합시다. 이건 나중에도 나오는 거니까. 자, 수학에서 유한과 무한의 차이가 뭘까요? 유한과 무한의 차이. 그래프에 표시할 수 있다. 오? 그래프에 표시할 수 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질문을 하나 할게요. 만약에 x가 1보다 크고 나왔고 3보다 작고 나왔던 실수예요. 유한이에요? 무한이에요? 어? 뭐라고? 유무한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뭐라고? 유한. 얘 선택에 해야지. 유한. 들고 있어요. 왜? 들고 있어요. 괜찮아. 틀린다고 뭐 큰일 나요? 당당하게 들어요. 이럴 때는. 틀려도 괜찮아요. 아니 틀린다고 못하면 못 가요. 지금 여기서? 틀리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무한이다. 다 틀었구나. 무한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정의를 확실하게 그래서 알아야 돼요. 왜냐면 제한적이니까 유한인 것 같잖아요. 수학에서는 유한이다 무한이다는 셀 수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셀 수 있으면 유한, 셀 수 없으면 무한. 유한에는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집합에서는 차이가 뭘까?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으면 유한, 셀 수 없으면 무한. 점점점 이런 거 있잖아요. 뒤에. 수열 배웠죠? 무한수열, 유한수열. 차이가 그거예요. 유한수열은 수의 나열의 개수가 딱 몇 번째까지 정해져 있어. 그럼 유한수열. 무한이면 계속 갈 거야. 무한수열. 이 차이. 계속 요거를 기억을 해도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집합. 부분집합의 정의가 뭐예요? 옛날에는 되게 중요했던 거거든요. A라는 집합이 B의 부분집합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명제를 배워야지만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는 없나? 말로 설명되어 있네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 원소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모든 X, B에 대해서 결론 X가 A 원소가 된다. 얘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B에 있는 모든 원소는 A의 원소가 된다. 그래야 부분집합이죠.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죠. 모든 집합은 자기단시 부분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부분집합의 관계, 서로 같은 집합. 진부분집합 뭐예요? 본인 빼고.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죠? 네, 이거 나중에 그 선생님이요. 내가 가르친 반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다 하는데 하다가 알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러면 피해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난 저거 모르는데 있어요. 선생님 어디 다 쓰려고 모르니까. 그러면 개별적으로라도 사람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얘기 안 하면 안 돼. 나중에 어차피 걸려. 내신 대비할 때 나와. 나랑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푸는 거 확인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 손가락 이거 모르는데 얘기를 안 했네? 라고 하고 그때 걸리면 안 돼요. 그때 걸리면 진짜 혼나요. 그냥 빨리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수업 시간에 얘기해도 되고 선생님이 이제 쉬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문제 풀 때 나를 살짝 불러요. 몰라요. 얘기해도 돼요. 우리 반에는 눈으로 얘기하는 애 있어요. 혼자 저기 뒤에 다 네, 근데 그러면 선생님이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고 해요.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그냥 넘기지 말고 눈으로라도. 이거 왜냐하면 이제 마스크 쓰니까 눈밖에 익숙하잖아. 선생님의 능력이 되게 늘어난 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옛날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업했거든요.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 수업하는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때는 진짜 뒤에 떠들면 선생님이 야 너 누군지 알아? 저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뻥인 줄 알았거든. 근데 내가 진짜 수업해보니까 보인다. 이게 소리로 들려요. 누가 저기서 여기 보고 있는데 누가 여기서 자고 있어. 보여요. 신기하죠? 그래서 표정을 보면 알았거든. 제가 아냐 모르냐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쓰겠잖아요. 미쳐버리겠는 거야. 안 보여. 6개월 고생했어요. 눈을 읽어야 돼 이제. 눈을 읽어야 되는 거지. 이제 돼요 지금은. 몇 년째 지금 마스크 쓰고 수업하는 게. 선생님 알죠? 정대쌤도 그랬는데 선생님 하루에 12시간 수업하거든요. 빡셀 때는. 저번 3주 동안 해도 선생님 한 3, 4일은 12시간 했어요. 심지어 그 전주에 선생님 코로나 걸렸었어. 죽겠는 거야. 자고 일어나도 그러지 않고. 지금도 아직 기침하거든요. 12시간 버텨냈잖아요. 나 어떻게 3주간을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이 마스크 쓰고 12시간 수업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선생님은 마스크를 옛날에는 한 템만 하나씩 갈았었으니까. 3번이라는 수업이 한 번씩 갈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잘해요. 나중에 마스크 벗고 수업하면 이상할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그러려니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가 또 잔소리만 하고 있어요.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 거. 이러면 안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부분집합을 읽습니다. 부분집합이 그거 하기 전에 이거 하나 보는 거죠. X라는 집합에다가 선생님이 이걸 하나 넣고요. 어렵게 가자 했을 거예요. 이거 하나 넣고 이렇게 넣을게요. 나중에 뒤에 가면 나와요. 무슨 문제? 질문. X의 원색이 몇 개? 3개? 4개? 2개? 3개죠? 집합도 원소로 들어간다는 사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괜찮지? 질문. 자, 질문 갑니다. 맞아요? 있잖아, 여기. 그죠? 자, 계속 본인을 의심하지 말고, 틀려도 괜찮다니까?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누구 틀린다고 큰일 났냐고요? 내가 뭐 총을 쏴요? 아니잖아, 틀린다고. 무조건 게임 아니야. 괜찮아, 틀려도 돼. 수능대 가서 안 틀리면 된다니까. 시험대 가서 안 틀리면 돼. 근데 꼭 수업 시간에 안 틀린다고 그때가 틀린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맞죠? 맞아? 그죠?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짜증나지? 자. 맞아요? 맞죠? 고민해봐야 될 거야, 이제 슬슬 고민해야 돼.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돼. 본인의 생신대로. 맞아요? 조금씩 늦자, 이거 보이 끄덕끄덕이? 왜 맞아요? 이게 원래 부분집합이라는 게 뭐야? 여기에 원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뭐 이게 A가 있다고 하자. 여기다가 주머니 하나 더 만드는 게 부분집합이잖아요. 만들 수 있으면 되잖아. 주머니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면 돼. 되셨나요? 자, 한 단계 더. 이건 이렇게 가야겠다. 맞아요? 고개가 이렇게 여기서 끄덕끄덕 여기서 끄덕끄덕 여기서 끄덕끄덕 여기 그래야 돼요? 이렇게? 맞죠?
이건 당당하게 또 맞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보이니까. 네. 좋아요. 어때요? 둘 나왔어요. 자, 시간 줄까요? 항상 맞다고 할 수는 없다고 얘기했지만 맞죠.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어쨌건 우리 배운 게 원소가 포함된다는 거랑 원소가 포함된다 이상하지 않아요? 방금? 원소가 속한다는 거랑 부분집합이 포함된다는 거 두 가지밖에 안 배웠는데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 시험지에 내면 우리가 헷갈린다고. 충분히 어렵게 될 수 있어요, 문제.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꼬아고 꼬아서 이 정도는 꼰 것도 아니지만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너 속한다는 개념이 확실히 뭔지 알아? 부분집합의 개념이 확실히 뭔지 알겠어? 라는 거를 찍어서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로 가겠습니다. 얘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수열조 했죠? 잘해요? 수열조? 아마 기말 때 짜증 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석전공자인데 내가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확률통계거든요. 근데 뭐 통계는 재미있는데 확률은 솔직히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전형적인 이과생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많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집합명제 되게 싫어해요. 확통 다 말로 하잖아요. 그리고 말장난이 되게 심해요. 두 개, 두 파트. 저기 명제랑 집합은 말고 얘는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명제, 하고 확률 이 두 군데는 말장난이 되게 심해요. 아다르고 어달라요. 무슨 단어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 푸는 방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1학년이니까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요. 나 부탁도 없구나. 부탁할게요. 책 좀 많이 읽으세요. 선생님이 수학 강사, 선생님 와이프도 수학 강사야.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물어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수학을 잘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데 선생님은 저학년일수록 뭘 읽으면 아니면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해요. 이유가 뭐게요? 1, 2, 3학년들 수학 열심히 가르쳐 놓잖아요. 수능 가서 뭘 때문에 틀는지 알아요? 선생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틀려요. 3학년들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선생님 몰라요 라고 하면 선생님 두 줄 적으면 풀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만큼 옛날에 비해서 어휘력이 떨어졌다고요. 그럼 확통이랑 명제는 더 그렇겠죠. 가르치기 되게 힘든 파트긴 해요. 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좀 책을 뭐 요새는 일부러 강제적으로라도 책을 좀 많이 읽게 하긴 하잖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책을 좀 많이 읽으세요. 좀 편식하지 말고. 왜냐면 내가 편식을 좀 심하게 해요. 책을. 선생님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되게 편식. 진짜 전형적인 이과생이라니까. 그 선생님 때는 수능 볼 때 지금은 선택해서 보잖아요. 문과 쪽은 사탐 쪽을 선택하고 우리 다 봤어. 다 봤다고. 다 볼 때 이렇게 하면 나이가 나올 거야. 아무튼 다 봤어요. 근데 나 한국사 되게 싫어했어. 근데 지금은 잘해. 왜? 그냥 뭘로 배웠을 것 같아. 드라마로 배웠지. 아무튼 한국사를 되게 잘해요 지금은. 근데 그때 되게 싫어했어. 나 그랬지. 아니 왜 내가 지금 현지를 사는데 과거를 알아야 돼. 몰라도 해. 그러면서 이제 몇 개는 중요한 건 배웠어요. 수업은 재밌거든. 근데 외국이 너무 싫었어. 세계사 배울 때 뭐라고 했을 거야. 아니 우리나라 과거도 모르는데 내가 당연히 나라고 알아야지.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했어. 나중에 대학 가서 했어요. 심지어 나는 영어도 별로 안 그랬어. 단어만 많이 외우고 그냥 영어 책 읽는 건 좋아했는데 그놈의 문법 너무 싫어서 안 했어요. 그것도 대학 가서 다시 했어요. 근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수학과를 딱 붙고 나서 아싸! 나 이제 수학만 공부하는데 하고 대학을 딱 갔어요. 수학과 딱 같이 첫 수업 시간에 교재를 사오래요. 서점에 갔어요. 적히는 거 주세요 라고 했는데 5번을 샀는데 하나 빼고 4번이 다 영어 원서예요.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나는 이제 수학 공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수학과를 갔는데 책을 펼쳤는데 책이 다 이만하게 두꺼워요. 다 영어 원서예요. 수업을 앉아 듣는데 교수님이 다 영어로만 쓰세요. 수업. 말은 한국말로 하는데 칠판은 다 영어예요. 여기 다 영어잖아. 몇 개 빼고 다. 되게 심해요. 장난 아니에요.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 다시 영어 다시 했죠. 진짜 거짓말 다시 했어요. 심지어 수학과 영어 사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영어 사전에 없는 단어가 되게 많거든요. 화학도 그래요. 왜냐면 선생님이 학부로 들어왔거든요. 1학년 때는 그러니까
수학, 과학, 아니, 화학, 물리를 다 배워요. 그러니까 2학년 때 과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학교 되게 많잖아요, 요새. 그때 그럼 학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리도 다 영어, 화학도 다 영어. 영어 공부는 안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잡학다식하게 많이 하세요. 지금은 그런 시대에 어쩔 수 없어요. 통합형이고 다 알아야 되고 수학에도 물리 계속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자, 부분집합이 내가 왜 순혈조합을 얘기했냐면 순혈 조합을 배웠으면 이거 쉬워요. 그렇죠? 만약에 봐봐 여기 x라는 얘 여기 x1, x2 아니 숫자로 하자. 힘들게 하지 말고 자 1, 2, 3 이렇게 있어요. 원소가 3개죠. 부분집합에서 몇 개? 8개. 이유가 뭐예요? 그죠? 들어갈 거 안 들어갈 거야 두 가지. 들어갈 거 안 들어갈 거 두 가지. 들어갈 거 안 들어갈 거 두 가지. 그거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알면 여기 변형이 되더라도 그것들을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수학에서 외우라고 하는 건 몇 개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익히는 거예요. 곱셈 공식은 외우는 게 아니라 익히는 겁니다. 곱셈을 처음 배울 때 그거를 막 이렇게 써서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 단어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식 써놓고 이거 보고서 계속 문제를 풀어요. 나중에 이거 안 보고 풀 수 있으면 내가 익힌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변형이 많으니까 수학에서.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형태가 분명 바뀌어 나와요.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면 익히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정도는 알 걸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이 나오는데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 다 알죠? 근데 이걸 자, 책 보지 말고 선생님 보시고 조건제 집합을 나타내어라. 즉 정의를 써라라고 하면 쓸 수 있을까요? 합집합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지? 뭐라고 쓸까요? 기억이 안 난다니까. 네, 얘가 서술형으로 나오는 적이 몇 번 있어요.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에 대한 정의를 조건집합으로 나타내요. 이렇게. 일단 x를 보겠죠. 그다음에 x가 a에 있고 여기에 두면 여기가 n죠. 요거 하나 적어주면 그다음부터 다 적죠. 합이 뭐예요? 아니네. 표정들이 못 적는다는 표정인데 x a에 있고 뭐가 들어가? 5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요. 차는요? 여부터 하자. x가 전체에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디에 없어요? a에 없어요. 그럼 a 차 b는요? x가 a에는 있어요. 근데 x가 b에는 없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틀려보지 마세요. 만약에 단답형으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틈새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막상 쓰라면 못 쓰는 거.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놨다가 잘 적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생님이 여태 봤었던 시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면서 중간중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에 실수를 한다,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걸 많이 틀려온다. 네, 매해 겪는 건데 얘기해도 틀려와요. 항상 시험 끝나고 전화하면 선생님 제가 미쳤나봐요 시작해요. 선생님 제가 미쳤나봐요. 뭐야? 왜? 선생님이 얘기 못 들었어요. 얘기한 게 한두 개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중간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함정이 많이 빠져보면 이제 거기가 함정인지 알면 피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또 들어가요? 아, 함정이다. 복 들어가요? 왜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선생님이 이게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선생님이 처음부터 이반을 수업했으면 나는 한 문제집을 2번 풀렸을 거예요. 진짜 그래요. 나 교과서 많이 수업했으면 교과서 사라고 하고 교과서 처음 풀 때 공책에다 풀려요. 책 깨끗하게. 책에는 선생님 표시하라는 건 표시하라고 해요. 그다음에 틀린 거에다가 번호에다가 표시해요. 고쳤으면 세모, 선생님 질문 별표. 그런 다음에 2번 풀 때 다시 거기서 중요한 거 설명해주고 표시되어 있는 것만 책에 다시 풉니다. 자기 안 푼 숫자. 근데 내가 왜 이거에 민감하냐면 어차피 틀리는 건 계속 틀려요. 문제집을 바꾸잖아요. 앞에 문제집에서 내가 오답차를 알아 문제집 바꾸잖아요. 여기 틀렸고 여기 또 틀려요.
그럼 여기부터 처리 또 안 하잖아요? 다음 주에 또 풀면 뭐예요? 자기가 잘하는 건 계속 잘하는 거야. 못하겠다는 처리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선생님이랑 시험 보면 나는 시험 보면 내가 채점하고 보다 못줄 거예요. 그 숙제를 해오셔야 돼요. 무섭고 깨끗하게. 깨끗하게라는 게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답 못하라면 막그 누구 보일 것처럼 막 되게 삐까뻔 척하면 막 시간 엄청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깔끔하게 자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정도까지 그거 내가 설명하기도 하고 선생님은 오답에 대해 되게 민감하니까 특히 어려운 거를 틀리는 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시험 때 가서. 근데 대신 선생님의 기대치 있죠. 얘가 이 정도는 맞을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치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거 있겠잖아요. 시험에서. 나 그것도 뭐라 하지 않아요. 시간이 부족해? 근데 그건 용서 안 되지만 아무튼 되게 어려운 문제는 틀려도 뭐라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틀리지 말라고 얘기한 걸 틀려오면 엄청 혼날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한번 버릇이 생기면 못 뜯어 고쳐요. 지금 3년이거든요. 안 돼요. 못 고쳐요. 절대. 그러니까 1년일 때 고치셔야 돼요. 무조건. 선생님이랑 기출을 보면서도 마찬가지고 시험을 보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시험지 모의고사든 학교에서 보는 시험지든 끝나면 다 챙겨오세요. 버리지 말고. 시험 끝났어. 이거 안 돼요. 나한테 뭐라 그럴 거면. 이유서. 아시겠죠? 채점 내가 해줄게. 뭐 엄마한테 비밀인 건 한 며칠까지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네, 버리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랑 시험지까지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아무튼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고 자 서로소 뭐예요? 서로소가 이제 두 가지가 생겼죠. 우리가 이제 서로소라고 하는 건 의미가 두 개예요. 하나는 여기 거, 뭐 집합에서 두 집합의 공통 부분이 없다. 이게 서로소죠. 다른 거 하나는 뭐야? 정수, 아니 자연수에서 서로소. 뜻. 약수가 1밖에 아니 공약수가 공약수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약수가 1밖에 없는 건 수수고 본인과 자신 이건 수수. 서로소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둘 이상의 숫자. 맞죠? 이게 서로소예요. 이 서로소라는 단어는 나중에 문제 풀 때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저 서로소를 가지고 증명하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어디서요? 명제에서요.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 성질 요거 계산으로 할 줄 알아야 되고 벤다이어 그램으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특히 긴 연산 알아요? 긴 연산 착착착착착 해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무조건 그거는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시켜볼게요. 시켜보고 하도록 하죠.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분배법칙 거꾸로 하기. 자, 하나 더 볼게요. 분배라는 건 항상 여기가 달라야 되죠. 맞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A 교비 하고 A 교비 C가 된 상황에서 가운데 게 여기로 온다는 거죠. 이렇게. 괜찮아요?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거든요. 반대로.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얘와 얘를 묶어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이해돼요? 거꾸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곱셈 공식이면 반대로 가는 게 인수분해 형식이거든요. 연산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거꾸로 가는 연산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항상 키포인트예요. 문제를 풀 때. 그래서 그의 생각을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나? 문제 풀려보면 알겠죠. 풀려오는 거 보고서 선생님이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두모로반의 법칙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 책 보지 말고 여기 봅시다. 뭔 뜻인지 아니까. 맞습니까? 맞지 않아요? 자, 여기 이 뺄셈과 여기 뺄셈은 다른 뺄셈입니다. 아시죠? 이거는 차집합이라는 기호고 여기는 숫자의 뺄셈. 네, 숫자와 숫자가 나오는 거니까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질문. 필요충분 조건 뭘까요? 제가 참이 되게 하신 필요충분. A와 B가 서로 A와 B가 서로 교집합이 없다. 서로 서면 위험하지 않아요? 아 그게 A, B A 대 B? 좀 더, 조금만 더.
B가 A 포함된다. 이러면 다 빼버렸으니까 원소계수 싹 다 빼면 되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줄 때 처음에 이렇게 주면 문제가 쉬운데 이렇게 주기 시작해요. 이해해요? 조건이 이건 거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라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줘야 된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게 문제인 거야. 항상 그냥 되게 짜증나지 않냐? 그냥 이렇게 주면 되는데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해서 준다고. 그게 짜증나는 거야. 항상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3학년에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봐요. 그런 거. 앞에 한 3문장 있거든요. 간략하게 드리면 그냥 간단한 얘기인데 그걸 너네가 이해해서 분석해서 이게 이해구나라는 걸 알아들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랑 같은 얘기다라는 걸 머릿속에 생각해야 이걸 가지고서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1학년이랑 2학년 초반에 시험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계산이랑 스피드예요. 내가 진짜 문제 잘 풀어. 근데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푼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특히 선생님이랑 기출 볼 땐 은근히 또 잘 풀어요. 근데 시험에 가면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심리적인 불안. 그런 거 있잖아. 시험 가는 거. 그리고 수학 시험 딱 시작하자마자 한 몇 분간은 하얗다가 정신 차리려고 시험 보면 시간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험에 대한 긴장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연습밖에 없어요, 살길이. 그래서 평소 때 계산을 좀 빨리 하는 연습. 계산을 빨리 한다는 건 뭐 이렇게 암산도 중요하긴 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아서 바로바로 스킵할 수 있게끔 유형을 많이 풀어놔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양을 못 이겨요, 1학년. 그리고 1학년 때 양을 키워놓지 않으면 2학년, 3학년에 해봐서 여자로 선수투. 그게 개념만 배운 거지 거기 유형으로 가면 진짜 많아요. 정말 들어온 것도 많고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선생님은 아마 내가 내신 대비할 때 되게 많이 풀릴 거거든요, 한동안. 그리고 내신 대비에 대한 얘기 잠깐 하자면 내신 대비를 아마 어느 정도 지금 선생님을 짚어가지고 하루에 한 단씩 다 끝낼 거거든요, 이렇게. 하루에 웬만하면 한 단씩 좀 딜레이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게 끝나면 금방 끝나요. 그때부터는 계속 선생님이 기출도 풀리고 프린트 주고 문제 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면 학교별로 개별적으로도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든 선생님 커버할 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많이 푸세요. 그리고 수학은 시험 뒤 일주일 전, 2주 전까지 끝내야 돼요. 그때 가서 그냥 기출만 풀고 끝내는 거예요. 그때 가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전에 끝내야 돼요. 다른 공부 안 해? 수학만 잘 볼 거야? 그럼 해도 돼요. 상관없어. 내가 도와줄게. 근데 다른 거 할 거잖아요. 외우는 거 할 거고 다른 거 많이 할 거잖아요. 그때 가서 수학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수학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벼락치기 힘들어집니다. 선생님이 가르쳤던 애 중에 꼭 한 명씩은 그런 애가 있어요. 머리 좋은 애. 그래서 자기 머리 믿고서 공부 안 하는 게 있어요. 자기 딴에 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전혀 안 해. 근데 그런 애들 꼭 시험 잘 보잖아요. 근데 그건 끝발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젠간 멈춰요. 선생님 지금 고3 중에 내가 자른 애가 하나 있거든요. 진짜 내가 잘랐어. 너 나오지 마라고 해서. 걔가 1학년 때 1학년 말에 선생님이 맡은 애인데 그때는 비슷한 상황이에요. 내가 또 그냥 투입이 된 거야. 어떤 반에. 그래서 들어가서 그 반에 맡았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머리 되게 좋아요. 가르치는 거 다 못했어요. 심지어 1학년 때 끝까지는 1등급이었어요. 근데 2학년 때 수원까지는 괜찮았어. 왜? 수원은 외워도 괜찮잖아. 지수로 막 수열 외워서 할 수 있잖아. 수초 들어가서부터 얘가 바보를 시작했어요. 이해는 다 했어. 근데 문제 하나도 못하고. 왜? 유형 연습 안 하면 무슨 일이 하나도 못해. 해봐서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본인이 머리가 좋으면 그 머리를 잘 써야지. 그리고 머리 좋다 나쁘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잠깐만. 머리 나쁘다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노력을 하냐예요. 그리고 그렇게 머리 좋은 애들이 꼭 망해요. 선생님 옛날에 왜 다른 학원 있다 그랬죠? 그거 거기서 내가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가르치는 애가 있어요. A랑 B가 있어요. 얘는 내가 봐도 머리가 되게 좋은 애야. 진짜로 좋아. 그러니까 정말 수학적인 머리가 엄청 좋은 애거든요. 진짜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고2 때까지가 다 1등급이에요. 지구를. 근데 얘는 노력하. 성실한 스타일. 프리하는 다 쓰고. 그래서 내가
스킬을 알려줬죠. 그래서 고 이때까지 원래 중3 때는 한 4, 5등급이었으면 이때까지 2, 3등급이었어요. 근데 얘가 나중에 전부 1. 여기 고3 때 4, 2야. 쪽팔려서 학원 안 가요. 거기서 학원 보자. 얘한테 지금 되게 친하거든요. 얘 서울대. 어디 갈지 몰라요. 연락이 오니까. 난 머리를 믿지 않아요. 차라리 머리가 너무 좋은 건 반대로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에요. 왜냐면 자기 너무 과신해. 그러지 마세요. 여기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선생님 아직 잘 모르지만 그러면 안 돼요. 노력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노력도요, 그냥 방법 없이 그냥 나쁘게 얘기해서 무식하게 노력하는 건 별로예요. 그건 선생님이 얘기할 거예요. 그거 아니다. 요령 있게 가는 거다. 하도 학생들을 많이 봐서 조금만 보면 아니까 내가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요. 개별적으로. 방법이 전부 다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리고 본인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벌써 2번 시험 봤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의 캐치가 돼야 돼요. 아, 나 이런 스타일. 내가 여태껏 공부를 이렇게 해서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 그 시험 볼 때 어떤 실수를 해? 어떤 잘못이 있어? 그거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1학년 때 이걸 케어를 못하면 2학년 올라가서 아까 내가 얘기했죠? 나쁜 습관은 절대 못 보죠. 내가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웬만하면 1학년 안에 무조건 고치고 갑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내가 오답 얘기를 한 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잔소리를 되게 많이 할 거야. 선생님 유튜브 타이틀 명이 잔소리 선생님이야. 그게 있어요. 애들이 하도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근데 선생님이 잔소리를 잘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선생님 제자들 되게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어디 가든지 심지어 나는 서울 살다 보니까 돌아다니면 제자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나중에 다 썰을 얘기해 줄게요. 내가 결혼시키는 애들이 있어요. 뭐 아무튼 근데 이제 걔네들이 나중에 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잔소리가 나중에는 그때 듣기 싫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세뇌가 돼서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이거 효과가 있구나. 언젠가 먹히겠네? 라고 하고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는 하고요. 이제 문제를 좀 풀릴 거고, 선생님이요. 풀다가 안 되는 건 계속 질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풀면서 선생님이 개별 상담을 조금 할게요. 괜찮죠? 개인 상담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빨리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잠깐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 한 가지는 뭐냐면, 보통은, 이게 뭘 표현하지? 책에 있는 걸로 해줘야지. 여기 표현에 따라 다른데, 대칭 산책함이라고 하죠. 세모로 할까요? 아니면 뭐, 보통은 이걸로 많이 하던데, 동그라미 이런 거 하는 거. 책에 따라 다른데, 연산의 정의라는 건 문제 시작할 때 주는 거니까, 그 정의를 보시고 따라하면 돼요. 얘의 성질을 좀 볼까요? 얘가 이거죠. 뭐, 여기다가 2차 A를 하고 벤더그램을 그리면 여기 맞아요? 자주 출몰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이건 뭐예요? 빨리 연산해서 뭐죠? 공집합? 맞아요? 여기에서 A 빼고 여기서 A 뺐으니까 괜찮죠? 그러면 A 대칭 사실과 공집하면요 A 별로 안 배운 건 아니네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 A요? 맞아요? 아니? 얘에서 얘 빼면 없죠? 얘에서 얘 빼면 맞죠? 괜찮아요? 넘어가도 됩니까? 네.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면 이건요? 계속 머리를 써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전체?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으실까요? 원래 이제 여기 추가로 뭐 이런 거 있어요. 전체에다가 이거 뭐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얘랑 같고요. 그죠?
그렇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풀어보세요. 풀어보면 그때만 선생님이 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자, 원소개수 아까 하다 말았는데. 자, 두 가지. 우리가 아까 왜 이걸 얘기를 하다 말았지? 딴 얘기 하다 됐나? 원소개수가 이거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죠?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 여기서 어떤 상황을 줬을 때 어떤 NA를 주고 NP를 줄 수 있어요. 상황을 줬을 때 우리가 구하려는 게 이거거든요. N의 A합 B의 최대와 최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 Q,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1번 NA랑 NP를 더해도 전체를 넘지 않아요. 이렇게. 제일 무난한 케이스인데 시험엔 잘 안 나오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림을 두 개 그리면 돼요. 이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죠. 최대한 떨어질 수 있죠.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모르는 거니까. 괜찮으세요?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는 여기 그냥 한꺼번에 볼게요. 그냥 NA가 더 크다고 할게요. 이렇게 크다고 합시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럼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n의 a 합 b의 최대값이 얼마예요? 이거죠. 이 상황 떨어져 있으면 그냥 각자 겹치는 게 없을 테니까. 그럼 최소값은요?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는 NA, NB 중에 큰 거예요. 이해되셨죠?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A 교비의 최대는 얼마죠? NA, NB 중에 작은 거. 그 다음에 제로. 여기서 얘는 쉬워요, 1번. 근데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두 번째 케이스. NA 더하기 NP가 무조건 NA, A. 그래서 이 그림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전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색깔별로 해줄게요. 여기가 요만큼이 A야. 그 다음에 요만큼이 B야. 이게 최대 꽉 채운 거죠. 그러니까 꽉 채워도 겹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죠. 왜? 얘네들이 저항이 더 크니까. 요게 시험 문제로 나오고 시험 문제로 나오고.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n의 a 합 b의 최대값은 뭐예요? 네, 당연히 전체죠. 어차피 이걸 못 넘어갈 테니까. 이 상황. 돼요? 최소는요? 이거 똑같아요. 여기 안 바뀌어. 둘 중에 큰 거. 질문. 여기가 어렵죠? A 교비의 최대는 둘 중에 작은 거. 이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는 이게 그림이 똑같다고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여기요. 얘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뭐가 들어갈까요? NA 더하기 NB 빼기 전체. 그래서 이을 때 이렇게 그세요. 요 상황이면 여기랑 여기 이렇게. 여기도 요 상황일 때 여기랑 여기. 저기다 넣으면 되시겠다. 얘가 이거에 되니까 여기서 들어가자. 그럼 자리를 바꾸면 나오죠. 되세요? 요거 하나는 잘 기억해 주세요. A 합비와 A 교비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특히 요 케이스보다는 요 케이스가 더 나은 거. 기억을 하시겠죠? 3개짜리는 할 줄 알죠? 3개짜리가 은근히 어려운데 가끔 미지수 넣어서 계산하는 문제 나오는데 그건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마 풀어보면 어떤 문제인지 알 거예요. 이것도 풀어보고 나서 선생님이 나중에 안 되면 내가 해결을 해드리지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 공개 뒤에 1등급 고난이도 스토리 있는데 이거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풀어도 된다고요? 네, 혹시나 나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하셔도 됩니다. 자유를 맡길게요. 질문도 하셔도 되고 근데 그 앞에까지는 즉 184번까지는 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잠깐 풀고 개인 상담을 좀 할게요.